이러한 튜닝들은 아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튜닝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아버님들 관심 있어 하시는 아버님들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더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모델 2020년 혼다 골드윙 투어 MT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혼다의 골드윙이요,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그 다음에 지금 2020년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한 3세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한 90년대의 골드윙 점오 모델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혼다를 대표하는 기암급 투어링 바이크로서 많은 라이더분들, 아버님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셨던 그런 바이크였고요. 그 다음에 골드윙 점팔이 2000년대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 골드윙 점팔이 굉장히 장수한 모델이었는데, 그러면서 라이더분들이 골드윙을 굉장히 사랑을 하고 할리하고 골드윙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서 이런 투어링 바이크는 할리파, 그 다음에 골드윙파, 이렇게 두 가지 파로 이렇게 많이 나눠지다가 BMW에서 나중에 뭐 RT나 K1600 시리즈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한 세 가지 종류로 또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대형 투어링들을 좋아하시는 라이더분들은 요 바이크들만 계속 이렇게 타셨는데, 혼다의 골드윙, 혼다의 대표하는 좀 되게 편한 그런 바이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점오랑 점오 1500cc랑 1800cc, 그래서 뭐 점오, 점팔 자동차처럼 이렇게 불렀는데, 점오 나오고 점팔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혼다 골드윙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점팔은 사실 이 골드윙, 지금 나오는 골드윙에 비해서 좀 덩치가 좀 더 컸었어요. 그래서 점팔, 이 골드윙, 새로운 골드윙이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라이더분들이 바이크가 상당히 좀 작아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혼다에서 나왔던 ST1300보다 조금 크거나 그 정도 사이즈를 좀 갖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프레임하고 휠하고 이런 것들은 예전에 점팔이 나왔을 때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외관적으로 좀 많이 슬림해지고, 점팔 같은 경우는 좀 둥글둥글해서 좀 이렇게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골드윙 새로 나온 것들은 이 라인이 많이 컴팩트해지면서 좀 세련된 그런 모습,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많이 좀 바뀌었다, 디자인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MT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있던 클러치가 있는 모델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DCT 모델이 나왔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골드윙이 처음 출시됐을 때요, DCT의 인기가 좀 별로 없었어요. 무슨 바이크를 오토로 타냐, 재미없게 스쿠터처럼, 그것도 이렇게 큰 바이크를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많은 호불호가 좀 갈렸는데, 점차 DCT를 좀 타보니까 DCT의 편안함을 또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DCT의 판매량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 증가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MT는요, 옛날에 점파를 좀 타셨거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오토로 타냐 라고 생각하시는 라이더분들이 MT를 선호하시는 라이더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차주분 점팔만 벌써 몇 대째를 타셨고요. 그 다음에 신형 골드윙도 요번에 바꾸면서 DCT와 MT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그치, 스틱으로 타야지, MT로 타야지 라고 하셔서 MT를 구매를 해서 1인 소유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계셨는데, 불과 주행거리가 8,0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신차급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크를 그때 당시에 출고해서 옵션까지 해서 거의 한 5천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크롬에 LED에 뭐 달 수 있는 옵션들을 상당히 많이 달아 두셨어요. 그래서 옵션이 좀 풍부한 그런 골드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진 적이 없다 보니까 바이크의 상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단점이라면 크롬이 완전 A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롬에 좀 폴리싱을 하긴 했지만 크롬의 생활의 흔적들이 조금 남아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바이크를 직접 보시거나 사진으로 보시거나 영상으로 보셨을 때 나 2위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의 파츠들만 좀 교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교체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화이트의 컬러예요. 그래서 백마탄 왕자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DCT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DCT를 좀 생각하고 계셨던 라이더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요. 원래 바이크가 뭐
MT로 맨 처음에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골드윙 점퍼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반 오토바이를 타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뭐 큰 문제 없이 주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DCT보다는 조금 좀 편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 점퍼를 타셨던 라이더분들이라면 충분히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가 8,000km다 보니까 타이어, 패드 모두 아직 많이 남았어요. 10,000km가 넘어가야지 이제 교환 주기들이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에 교환할 품목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한 튜닝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골드윙에 뭐 장착할 수 있는 크롬 파츠라든지 LED 파츠 등 상당히 많이 장착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요 스크린 같은 데 보면은 요 커버도 지금 크롬이 되어 있고요. 밀러에도 크롬이 되어 있고요. 프론트 휀다 크롬이 되어 있고요. 요 디스크 로터에도 LED가 들어가면서 크롬이 되어 있고요. 쇼바, 그 다음에 이 캘리퍼 커버, 안개등 커버, 뭐 굉장히 지금 크롬 파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웨이 패그 장착을 했고요. 브레이크 페달에도 크롬이 되어 있고요. 요 커버에도 크롬,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텐덤 스텝에도 크롬, 여기 공기 여기도 크롬, 요 커버에도 크롬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로 돌아가시면은 안테나가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제품도 크롬에 뭐 태극기와 미국 국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달리면 팔락팔락팔락 이렇게 하면서 멋있는 모습으로 질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어 스포일러 장착되어 있고요. LED 바 또 장착되어 있고요. 뒤에서 보면은 여기도 뒤에가 다 크롬이고요. 번호판도 크롬이고요. 뒤에도 상당히 많은 LED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요 밑에 하단 부위도 크롬이 되어 있으면서 LED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어 텐덤 등반 아니 운전자 등받이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예전에 골드윙 점퍼 같은 경우도 등받이가 있었거든요. 등받이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라이더가 운전할 때 등을 좀 기대면서 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오디오 시스템이나 후진, 그다음에 열선 이런 것도 기본 사양으로 다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옵션에서는 훌륭한 그런 옵션들이 자랑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퍼리였을 때는 리어 타이어가 180 사이즈였어요. 신형 골드윙으로 바뀌면서 리어 타이어 사이즈가 200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순정 배기 음을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 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윙의 엔진 사운드, 배기 사운드는 굉장히 정숙한 편이에요. 자동차를 연상시켜주는 굉장히 정숙한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좀 파워풀한 배기 사운드를 원하시는 라이더분들이라면 레모스에서 나오는 가변 머플러가 있기 때문에 머플러 튜닝을 하시면 굉장히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 이렇게 스위치를 통해서 LED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다 켰을 때는 이러한 모습을 연출을 해준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튜닝들은 아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튜닝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아버님들 관심 있어 하시는 아버님들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차량 현재 주행거리는 8,655km, 이 차량 현재 주행거리는 8,655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3,199만 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3,199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 바이크는 오직 신한마이카에서만 저금리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바이크가 커요. 그래서 좀 체격이 좀 작으신 분들이 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바이크의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처럼 좀 체격이 있는 라이더분들도 저속에서나 끌발을 하거나 이럴 때 중심을 살짝 잃거나 하면은 힘으로 당겨오기가 좀 굉장히 버거운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도 바이크를 끌바도 잘하고 잘 빼고 잘 넣곤 하지만
한 번 중심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시급시급 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무거운 바이크들은 저속에서 좀 다루기는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속으로 넘어가면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탔을 때 어떠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 스탠드를 세워놨어요. 바이크가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 있죠. 근데도 제가 양쪽 까치발로 양쪽 발이 정확하게 양쪽이 다 닿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닿을 수는 있는데 편안하게 닿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메인 스탠드를 지금 내려서 어느 정도의 다리 위치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메인 스탠드를 내리면 편안하게 양쪽 발이 다 닿는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바이크가 원체 크고 공차 중량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좌우로 저속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바이크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유턴을 할 때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타시기에는 조금 힘든 바이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라이더분들, 많이 타보셨던 경험이 있는 라이더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셨다가 좀 타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스틱이다 보니까 제자리 유턴할 때 저속에서 바이크를 이렇게 선회할 때 이럴 때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탔을 때도 그렇게 바이크가 커 보이는 효과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바이크가 좀 슬림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점팔이 나올 때 한 20년 전에도 저는 점팔을 한번 타봤었는데 그때 점팔은 저한테 상당히 잘 어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요 골드윙은 바이크가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더 작아졌고, 다리 같은 경우는 제 키에서는 좀 편안하게 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데 좀 골드윙을 타고 싶어 하시는 라이더분들은 이 랜딩 기어를 좀 많이들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골드윙에 랜딩 기어 장착되어 있는 거를 보신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제가 랜딩 기어를 달려 있는 것도 판매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리가 잘 안 닿거나 초보자분들이 랜딩 기어 있는 걸 타서 골드윙을 좀 타보고 싶어서 타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 신체 사이즈를 보시고 이 정도면 좀 편안하게 탈 수 있구나, 사장님이 앉았을 때는 이 정도의 사이즈니까 내가 앉았을 때는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투어링급 바이크다 보니까 바이크를 사셨을 때 아무래도 좀 편안한 장거리 라이딩을 할 수가 있고요. 골드윙 같은 경우가 한번 사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지금의 차주분께는 이 바이크를 20년도에 신차를 출고해서요 8,000km밖에 안 됐으니까 무슨 모닝카 모임 있을 때라든지 1년에 한 몇 번만 타시고 거의 안 타셨어요. 계속 자전거를 좀 많이 타시는 바람에 지금도 바이크를 타는 시간보다 자전거를 타는 시간이 더 많아서 바이크를 계속 세워놓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판매 요청을 하셨고요. 제가 20년 전부터 계속 알고 지냈던 이제 고객님이기 때문에 그때 점팔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시면 튜닝을 좀 많이 하시고 많이 타진 않으시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바이크의 상태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드윙 투어 MT를 좀 찾고 계셨던 라이더분들이라면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브라더모터스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장님, 저도 바이크를 좀 판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 바이크가 잘 안 팔려요. 바이크의 판매 금액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바이크의 관리 상태, 바이크의 현 상태도 최상급으로 끌어올려서 구매자가 나타났을 때 바이크를 좀 이 바이크 괜찮네 라고 할 정도의 바이크의 상태를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개인이신 분들이 세차를 좀 잘하시고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그런 관리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누가 바이크를 보러 왔는데 바이크가 깨끗하고 상태가 좋아야지 바이크 구매에 욕구가 땡기는데요. 바이크를 보러 갔는데 세차도 안 돼 있고 지저분하다라고 하면은 바이크를 살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바이크는 항상 이렇게 깨끗하고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고객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바이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라이더분들은 항상 오른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2020년 혼다 골드윙 투어 MT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